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똑똑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걱정해 봤을 그 이야기, 치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까 뭘 하려고 부엌에 왔는지 깜빡하거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는다거나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혹시 내가 치매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시죠?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런 걱정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치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우리 가족에게 치매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함께 이겨낼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가 어떤 곳인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뇌에는 수천억 개의 뇌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뇌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는 이 뇌세포들의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단백질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깨끗한 하수구에 머리카락과 때가 엉겨 붙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찌꺼기들이 쌓이면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들부터 먼저 죽어가기 때문에 기억력 문제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수녀 연구라는 게 있어요. 678명의 수녀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뇌를 연구에 기증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뇌를 조사해 보니까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단백질 찌꺼기가 가득한 뇌를 가진 분들 중에도 살아생전에는 전혀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평소에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셨던 수녀님들의 뇌는 세포 간의 연결망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촘촘하고 튼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뇌세포가 망가져도 다른 건강한 뇌세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치매는 뇌의 변화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뇌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해요. 우리 뇌세포들도 살아가려면 깨끗한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세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우리 뇌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인 셈이죠. 그러면 치매의 초기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해내는지 여부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점심 메뉴가 기억나지 않을 때 어제 우리 된장찌개 먹었잖아요 라고 힌트를 주면 아 맞다 맛있었지 하고 기억해낸다면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힌트를 주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밥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매의 초기 신호는 기억력 문제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계산에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장을 보러 가서 물건값을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셨어요. 10,000원짜리를 내고 1,000원짜리 거스름돈을 받아도 예전처럼 바로 알아채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인 판단력 및 계산 능력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돈 관리나 간단한 계산이 어려워지는 거죠.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약수터에 가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약수터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이 잦아졌어요.
평생을 다닌 익숙한 길인데도 갑자기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증상이에요. 날짜나 요일을 헷갈리는 것도 같은 증상에 속합니다. 언어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며 말을 얼버무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숟가락을 보고도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고민하기도 했죠. 가장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성격의 변화였어요. 평소 온화하고 다정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잘 내고 의심이 많아지셨어요. 며느리가 돈을 훔쳐갔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별일 아닌 일에도 서운해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없던 의심이 생기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매사에 무기력해지는 것도 치매의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편 이야기인데 우리 엄마랑 비슷한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변화들이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세상에 용감하게 고백했어요.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황혼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병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이 항상 밝은 새벽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치매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보듬고 이겨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남아있는 건강한 뇌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초기 신호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수녀 연구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뇌에 알츠하이머병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뇌를 활발하게 사용했던 수녀님들은 치매 증상 없이 건강하게 사셨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치매의 발병을 늦추거나 심지어 예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뇌를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기억 도서관을 튼튼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는 꾸준한 학습과 두뇌 활동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먹고 자라요.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우리 뇌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점점 게을러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뇌세포도 우리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세포들은 서로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면서 더욱 튼튼하고 촘촘해집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신문이나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긋거나 간단한 소감을 적어보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매일 짧은 일기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 만났던 사람,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고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열심히 운동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악보를 보고 소리를 듣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그림 그리기, 뜨개질, 종이접기 같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 활동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은 제2의 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화투나 바둑, 장기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뇌 건강은 몸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요. 신선한 피가 뇌에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들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되죠. 특히 걷기 운동은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0분씩 꾸준히 걸었던 노인들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라는 부분의 크기가 오히려 1에서 2% 커졌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보통 해마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걷기 운동만으로 뇌가 젊어진 셈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꼭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 30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친구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가벼운 체조, 맨손 체조도 좋아요. 운동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을 주니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우리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 먹는 거예요. 뇌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 고기 섭취는 줄이는 식사법이에요.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채소와 과일, 견과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총 1000연색으로 식사하기예요. 빨간색 토마토, 초록색 브로콜리, 노란색 파프리카, 보라색까지 등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짠 음식과 단 음식, 기름진 튀김류는 우리 뇌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니 조금씩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뇌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발한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드는 모든 과정이 우리 뇌를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고 표정과 분위기를 읽는 등 복합적인 두뇌 활동을 하게 돼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함께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아주 좋아요.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치매에 아주 위험한 적이에요.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다고 해요. 반면 친구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아보세요.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매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읽고 쓰기, 즐겁게 운동하기, 골고루 잘 먹기, 사람들과 자주 만나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치매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뇌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 주는 만큼 반드시 건강한 기억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치매는 환자 혼자만의 병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처럼 행동할 때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사람의 존엄성과 인격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주문이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아주 특별한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의 서빙 직원들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만두가 나올 수도 있고 커피 대신 콜라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만두도 맛있네요. 실수할 수도 있죠 하며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줍니다. 이 식당은 치매 환자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주문은 조금 틀릴지라도 그 안에는 따뜻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웃음이 가득했죠. 이 이야기는 치매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내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치매라는 병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환자가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 예를 들어 화를 내거나 물건을 숨기거나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뇌의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마치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 것처럼 치매라는 병에 걸리면 그런 행동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왜 저러실까 하고 답답해하기보다는 병 때문에 힘드시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와의 소통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치매 환자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대화할 때는 항상 눈을 맞추고 쉽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서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묻기보다는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아요. 점심 드셨어요? 약은요? 산책은 안 가세요? 하고 한꺼번에 쏟아내면 환자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하고 하나씩 물어봐 주세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옛날 사진을 함께 보거나 좋아하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은 환자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치매 환자는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길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인식표나 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 안에서는 가스레인지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넘어지기 쉬운 문턱이나 장애물을 없애는 등 환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네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는 가족 자신을 돌보는 것이에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 길고 힘든 여정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쓰러지게 돼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해요. 형제나 다른 가족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면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환자를 낮 동안 돌봐주는 주간보호센터나 단기간 입소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잠시라도 환자와 떨어져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는 것은 환자를 더 오랫동안 더 잘 돌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미국의 배우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세스 로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장모님은 5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는 장모님을 돌보는 과정에서 치매라는 병이 환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힐라리티 포 체리티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 젊은 세대에게 치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는 유머와 웃음을 통해 치매라는 무거운 주제에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치매는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길고 힘든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치매로 힘들어할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사회가 될 때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치매라는 낯선 손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치매가 왜 생기는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배웠죠. 또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찾아왔다면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우리 뇌를 아껴주고, 주변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으로 병원에 가보시길 권유해 주세요. 우리의 기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당장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와 함께 걷고 즐겁게 배우고 맛있게 먹고 신나게 웃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한 기억으로 가득 차 빛나는 노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기억똑똑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